우리는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에 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서 생명의 사명은 마지막 자기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다도 그 한 시간을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일은 인과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존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인과법이란 무엇이냐? 자기 속에 있었던 일이 일의 결과에 의해서 끝없는 미래가 자신 속에서 자신 앞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흘려서 들어 넘겨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이건 다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일일이 내가 본 걸 일일이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꼭 해줘야 된다는 말을 사명감을 느끼면서 해도 그걸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이 세상을 대할 때 나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거는 꼭 상대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입에 안 떨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또 상대는 상대대로 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게 빗나가비면 그게 맞지가 않으면 오히려 잡음이 생기고 이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과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고 무엇을 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어려웠고 사례가 없고 그 다음에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놓고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나는 어제 자기 와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다 알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 세상의 일은 끝없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걸 계속 알려고 하면 그게 끝없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려면 너무 골치가 아파져요. 문제가 많이 자기에게 수용이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삽시간. 알 만큼 알면 그 나머지 일은 필요할 때 또 알아보면 되는 것이다. 필요할 때 알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동차의 기관을 나눠 거기에서 더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만 체크하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만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은 이런 몸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므로서 이 몸체 자체를 움직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더 많이 알면 설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겨울에 미국을 여행하면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을 붙잡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 환경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말을 끄집어낼 때마다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제시한 문제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현실 속에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일을 문제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통해서 상대의 말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자기가 신빙성이 있는 재료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가 관찰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크게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1년 전에 겨울에 미국에서 과학자,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이건 정해진 하나의 그 순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 시대에 정해져 있는 하나의 과정에 있던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지열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이런 거 다 정해져 있던 일이에요. 그럼 왜 빙하가 녹느냐? 이건 간단하게 조사해보면 되는 겁니다. 빙하가 위에서 녹으면은 이건 대기의 열에 의해서 녹는 거고 밑에서 녹으면 지열에 의해서 녹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음에 아무리 염을 땄더라도 요새는 드릴 같은 게 잘 개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깨고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밑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온도계를 놔놓고 보면은 그게 말이요 영하 10도나 20도 되면 그 얼음이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의 온도에 대해 얼음이 녹는다 이렇게 있어요. 영상에 대해 녹는다. 이렇게 됐다면은 그것은 밑에서 녹는 위에서 녹는가 하는 것을 온도계를 조금만 체크를 하면 대부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하나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확인할 것뿐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어폐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는 주기적으로 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이 될 때마다 지열이 높아졌고 이 지열의 상승은 중력계의 영향에 의해서 중력의 변화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중력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 학교에서 많이 들은 것 같고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많이 들은 것 같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중력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넣고 딱 찍어서 말을 하면 누구도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 체내의 모든 생명체는 자기 체내에 자기를 보호하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면역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인체에도 이런 기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이런 기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기능의 중추에는 무엇이 있느냐?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중력이었어. 그걸 해부하고 체력으로 들어가면 중력 하나의 중력의 세계가 거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대에 어떤 영향이 일어날 때 하나의 그 표면에서도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걸 미리 여러분에게 말해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학자라는 사람들 세상에서 좀 먹물을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이상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는 일, 확인도 안 된 일을 하는 추상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끼 맞추기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끼 맞추기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 짝짓기를 해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맞는 확률보다도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1000분의 900이라면 그 가능성이 있을 확률은 1000분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능 불가능한 일이 한 거기서 1000분의 한 80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확인이다. 어떤 일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말해서는 안 된다. 난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을 합니다. 난 근데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다. 내보고 대답을 하려면 이 자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내가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 대답해 줄 수 있겠냐. 야, 이 사람아, 괜히 우리 좋은 사이에 니만 감정만 이상을 깨해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마음만 상하는 거 차. 그런 거 치우고 딴 이야기야. 그게 좋은 길이에요. 딴 이야기예요. 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일합니다. 우리가 좀 외롭더라도 위험한 일이라면 절대로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 항상 말합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외로움이란 누구나 느끼게 되는 게 환경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살다 하나 죽어도 그러면 혼자 살다 보면 외롭죠. 그때 돌 끌고 죽어야겠네. 그게 말도 못해 죽어야겠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환경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세대에 인간의 세계가 가장 경계하고 주시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자기에게 요새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배운 진짜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씩 나를 웃길 때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요가 선생하면 그거 뭐 대단한 줄 알고 어떤 남자가 그저께나 지난주에는 자기 예찬을 하나 탁 듣고 왔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거 묻더라고요. 뭐라 물어? 네가 말래 해가지고 들은 대로 해야 다른 사람도 듣고 재미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대변을 다 해도 재미가 없어. 악센트나 이렇게. 뭐래? 부부가 왔는데 여자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막 온몸이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막 아픈데 그 검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신경성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요가 원장인데 원생들한테 아프단 말도 못하고 좀 이게 그런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요가 선생님들. 그래. 요가 선생님은 별거 있습니까? 의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 생긴 만큼 드러나게 돼 있는 거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사이에 대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게 그 관찰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게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그런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누가 자기 딸을 하나 데려왔더래. 그렇게 뭐래? 간 또 뭐래? 무슨 수련단체에서 명상을 해가지고 다 나았다고. 다 나았다고. 자기 정신과 문제 아니라고. 아니, 막 계속 헛소리를 해대. 그런데 내가 하는 소리가 보는데 이 앞에서 놓고 관찰해보는 게 더 심각한데 일반 사람보다. 자기는 수련회에서 다 나섰대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칠 길이 없는 게요. 방법이 없는 게요. 3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우리 집에 한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다대포 산다 하면서는
부모하고 언니하고 여자하고 딸하고 찾아와. 내 앞에 어떻게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이래. 그걸 따져. 그래 내가 그러면 이것이 무슨 네 학교 때 이렇게 운동권이 지한테 운동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만 못 고친다. 그게 그만 못 고친다. 네가 그 병을 내가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한 뭐든지 하면 말아먹인다는 거예요. 배가 망신하고 가만히 놀아면은 뭐막 하면 이렇게 천공을 할 것 같아서 눈앞에 돈이 무게 비기 때문에 못 논다는 거예요. 뭐든지 일을 저질러야 되지. 그 저질러 놓고 나면 그 이제 망조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처리 줬더니 망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 한마음 선언의 뭐 관계는 어떻다 이게 참 한마음 수련회인가 좀 차도가 있다 이래. 그 무슨 차도가 있겠느냐 이게. 영이 붙은 자를 영이 있는 곳에 덕을 놓으면 처음에는 그 영들이 노는 게 신기해가지고 좀 관심이 며칠은 가겠지. 근데 하다 보니까 만날 보면 그것도 지워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제거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진정한 치료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파트 16층인가 어디서 뛰내서 죽었어요.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으면 그 의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뛰내린다 이거 안 뛰내린다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 자동차를 있는데 자동차가 벤츠차라고 다 믿을 건 아닙니다. 벤츠차도 얼마든지 사고낼 수 있습니다. 운전수가 저녁 음주를 많이 하고 잠을 많이 안 잤다든가 이럴 때 그 벤츠차도 사고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카브길에서 뭘 받아먹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그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뭐 하겠냐 이게요. 그걸 넘어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메이커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감지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이런 걸 갖다가 사고 예방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연에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왔던 사람들 어디서 공부했다는 사람은 뭘 공부를 했냐면 공부는 했다는데 뭘 공부를 했는지 그걸 대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그럼 뭐냐? 주문을 만나서 뭘 했다는 게 이상한 주문이 왔다는데 주문을 해야 집안이 좋아졌느냐 건강이 좋아졌느냐 뭐지 좋아진 걸 깨라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항상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더 성행합니다. 왜냐? 말세의 현상이니까요. 이 말세의 현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어떤 상태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게 아직까지 연구되어 있고 연구 발표된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이해하는 것을 갖다 생명을 이해할 때 이걸 갖다 하나의 인체 기관 하나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인체 기관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은 생명은 의식체와 인체 기관의 결합체이며 이 결합체에서 하는 역할을 이 결합을 통해서 하는 역할은 신체 기관은 의식기관의 그 추종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기관이 필요한 일을 실제기관이 해주는, 대행해주는 것만 합니다. 그 이상은 독자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기관이 스스로 의식기관을 좋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기관 자체가 그 일도 주도해야 되고, 그런 일도, 항상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도 의식기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신체기관은 결국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이 앞에서 설명하다 말았는데, 아무리 현대 기술로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운전수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자동차가 제조 공장에서 부착시킨 기술만으로 그걸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항상 인간의 의식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이걸 갖다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99% 사람들은 속습니다. 자기 어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내한테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방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른 내부의 침입자로부터 침입을 받고 점령을 당한 일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것 때문에 1시간도 가능할 수 있고 10시간도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점심을 먹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옛날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옛날에는 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자 상대의 눈에서 인간적인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매우 날카롭고 예민한 신경의 감인 현상을 보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대학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자기 친구라는 애가 그래. 전화 가지고 왔더니 말이야. 어디냐, 부산에 그 좋은 지금은 내가 한번 듣고 가지 뭐죠. 그래, 야, 한번 꽉 먹기라고. 강주까지 가서 밥 사주고, 같은 의사한테 밥 사주고 해. 그런 말이 쪼꼬이 그때 이야기를 쪼꼬이 하더니, 야, 이제 이야기 다 한 것 같다고 가라 하네. 강주까지 올라갔더니, 지금 한 시간도 안 넘었어. 밥, 어디 처먹고 지도 얼굴을 많이 받는데, 몇 천만 원 월급을 받는 게 더 많이 받아. 또 돈 요구를 많이 해라. 그런데 말이야, 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병원 같은 데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사회를 이해하기, 우리 개인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물을 때. 그럼 네가 지금 뭐 하겠냐,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라는 이걸 가지고 있을 뿐이고,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 속에서 하나의 통제를 물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자기 혼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옛날에는 하나의 자기가 타고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운명, 하늘이 정해준 운명에 의해서 순응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 운명에 순응할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같은 데 그럽니다, 부모가. 왜 자식 하나, 겨울철만 뭐라 수능이요? 수능 보려고 막 바위 터질라 하고 가서 바위 밑에서 싸다 놓고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들 많은데,
그 시험 한 번만 잘 쳐면 운명이 달라져 버려. 시험 한 번만 쳐보면 잘 쳐보면 운명이 달라져. 그럼 시험을 하나 운명을 뭐에 달라지냐? 우리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여기 우리 회원이 있다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사 시험을 보는데 인체의 비밀이나 생명의 비밀이나 그 생명의 비밀을 푸는 데는 인체를 다루는 데 있어 인체는 생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잘못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절대 안 가르쳐주고 그런 거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고 야 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뭐지 어떤 누구는 무슨 이론이고 이사는 그건 너무 어려워. 그러면 문자도 어려운 문자를 갖다 써놓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계속 강조를 해놨는데 읽는 사람이 읽으면 골치만 아파. 그래 왜 그러냐 내한테 물어. 그럼 내가 그랬습니다. 아 그게 간단한 거 아니냐. 골치 아픈 사람이 할 수 있는 골치 아픈 것이야. 골치가 아프면 안 써야 돼요. 그걸 갖다 골치가 아픈데 내 골치가 아픈데 그걸 억지로 써놓으면 읽는 사람이 그걸 보면 골치가 아프게 돼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뭘 배워야 되는데 문제를 놓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가르침인가? 좋은 것과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도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에요. 이 좋은 것과 나쁜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학에서 단위를 3개 단위, 4개 단위를 할 땐 골이 더 나쁜데 이걸 갖다 계속 바꾸게 해서 10개 단위, 20개 단위를 해갖고 계속 거기다가 계산을 해대면 골치가 이잉하니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한다 합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의학에서 현대의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라는 병이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병 그거 알고 보면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지 그걸 모르니까 응? 그 골치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예로서 예를 들어서 머리에 혈관이 혈액 같은 게 제대로 안 돌 때 그럴 때 상당히 이 의식 포출이나 유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니 이름 묻고 니 옛날에 니 그걸 안 했나?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랬지. 고등학교 될 때 내한테 만났지? 응? 고등학교 될 때지? 응? 중3 때. 그래.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야. 보니까 내가 와서 봤는데, 지금 내한테 와서 이렇게 소원을 해갖고, 지금까지 정성으로 그걸 고쳐보겠다고 일고 열심히 있으면, 그게 내한테 비친단 말이요. 비친 게 머리에 내 떼끔떼끔해. 그 머리에서 그 혈관이 하나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꿔보라고. 그런데, 이게 말이야. 그전에는 내가 그 진단하기 전에는 한의원도 몇 번 가봤고, 한의원 가봤지요, 몇 번? 한의원도 가봤고, 양의원도 가봤고, 그까지 그 사진 찍어보라 해서, 돈깨나, 많이는 안 까먹지만,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란 돈은 다 내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럼 간단해, 그거 지적해서, 그거 간을 갖다 키워주니까, 그냥, 것이 된 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의학적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이 머리 모세의 혈관은, 지난주에 우리는 배터리라는 데 대해서 자동차의 전원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자동차 배터리가 뭘로 만들어져 있노?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에서 전원을 거기서 하기는 전원을 찾아내려더니 온 자동차를 전부 분해를 해놓고 봤더니 전원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그 배터리의 그 플러스선과 마이너스를 갖다가 그 스파크를 시기 때 불이 펄쩍펄쩍 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걸 갖다 해부를 해봤더니 분해를 해서 딱 열어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보니까 이 나무를 만든 판넬이 한 6장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유서가 보여져 있었고 액기 항산액이 그 보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항산액이 수백만 개의 그 입자로 변해가지고 그 둥둥 떠서 말이요 노는 동안에 거기에서 전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자와 입자의 그 삼각관계에 의해서 화학반응이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거기에 전류가 생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해를 안 해놓고 보면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딱 분해를 해놓고 이 원리를 출적하다가 보면 그것까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머리도 한 우리 몸 중에 있는 머리 부분의 일부분도 이 자동차에서 보면 전원장치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뇌기관이에요. 이또 보면은 그 뇌수가 정수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뇌수에 뇌 세포가 있다는데 이 항산액과 같은 똥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하나의 뇌 이상이 없는 것은 구멍이 끔끔끔끔 떠있어갖고 강력하게 표시를 하면 말이지. 강력한 활동을 하는 것은 구멍이 끔끔끔 음성을 보이는데 그 활동이 약한 것을 보면은 그 구멍이 많이 미치가 있어요. 그뿐이에요, 차이가. 우리는 그래서 사실지 무엇을 있는 것까지만 설명을 해야 되지 있는 걸 넘어서서 설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함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했던 것까지가 전부 다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설명을 그렇게 줬습니다. 네가 이 혈액순환이 정상적인 게 주었을 때 의식의 포출과 유입을 하는데 이 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의식과 포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질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책 같은 거 읽으려면 그걸 갖다가 읽고 자기 속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 한번 읽으면 뭐 몇 번 툭 뒤지면 그게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간단하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 있다 설명을 하고 중등학교 과정까지 그랬다면 이건 기술계통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실물을 놔놓고 보면은 이론이 아니니까 실물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바르다는 거예요. 실제 사항을 보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더 빠르니까. 그렇게 실기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전문대학 같은 데 가고도 그냥 실기 쪽으로 해서 하면은 진출을 하는데 지금 나이에 진출은 아무 상관이 없고 앞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제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처방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가장 원인이 혈관의 장애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시간에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는 면역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 같은 배출하는 기관이 있어요. 배출 기관이. 이 자동차도 이 연료를 가스를 다 태워버리고 나면 그 독가스 같은 건 배출 기관이 있지. 배출 기관. 그걸 뭐라 말하지? 마우라라? 응? 그 배출 기관이 있는데 이 우리 몸도 이런 배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야 아무 좋은 차도 말이야 어떤 거기 경우에 따라서 하나씩 그 불량분이 생기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배출이 잘 안 돼. 그래 되면은 배출이 안 되면 약간의 그 찜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배출 대비면은 그 자동차가 찜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몸에도 배출이 안 되는데 이 배출이 안 된 가스, 이 독가스라고 여기에서는 명칭을 붙입니다. 가스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약간 독성이 있었어요. 우리 몸과는 융화가 되지 않고 몸속에서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세력이 이 체내로 올라가서 상체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앞면을 쪼우든가 네 쪽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때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의사들이 말하는 가장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의 일부라고 말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좋은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 그건 간단히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뒤에서 지적한 것도 그렇게 나이 능력 정도만 돼도 그렇게 뭐 어렵게 속을 섞으면서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습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아직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 아침에 변했거든. 그럼 오늘 아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자세 지정으로 떠봐야 되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없었던 일이 왜 오늘 아침에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어제 저녁에 내 지갑속에 돈 10만원 들어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갑을 열었는데 5만원뿐이 없으니까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져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써비고 단단히 기록을 안 해놨다든가 두 개 총지에 실수가 있었겠지. 그렇지 않고 없어질 필요는 없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이런 걸 갖다 이해하려는 일반적인 이해의 노력만으로도 이것은 곧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반적인 이해만으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실력이 있는 의사들은 솔직히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명쾌한 해답을 현대 의료진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하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그건 양심적이고 상당히 양심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않습니까? 이제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병은 우리가 책임져 못 지겠습니다. 옛날 여기 나오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 빼놓고는 그는 막 아들이냐 딸이냐고 와서 묻는다. 그럼 뭐라겠어요? 눈치 봐서 아들이다 딸이다 이래. 믿느냐 안 믿는다 이래. 틀림없다 이러고. 내기할 때냐 내기하자. 그런데 쟤는 돈 10만원 받는데 아들이면은 10만원 제가 먹고 딸이면 10만원 내주면 된대. 그 계약 조건 하나 보내보는 거 아니잖아. 아들라도 10달 후에 딸로 없으니까 딸로 없더라도 그지 틀리더라도 10달 동안
그 은혜 이어놓으면 이자는 짓지 않아. 그지? 그런 거고, 만일에 50%를 해. 아들이 생길 가능성과 딸이 생길 때는 50%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웃어. 맞아, 그 말. 비슷해. 그런데 만약에 맞았다 하면 내가 뭐라 하느냐. 도사님 말씀 맞다. 그냥 10만원 내고 고맙다고 또 살이 한 사람이 있대, 뒤에 와서. 그러니까 그는 앉아서 땡 잡고 못 잡는 게야, 그만. 근데 또 달라고 들었다가 찾아온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80%는 그만 내기는 다 먹고 본대, 지가. 그러니까 그것만 틀렸다고 돈 내놔 찾아온다면 별난 사람, 특별한 별난 사람 듣고 안 찾아오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보면 별 수 없게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알고 보면 속상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도 여러분들은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서 학벌이라는 것 때문에 뭐 구애를 받고 할 일을 못 해본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무슨 대학이 있고 학위 박사학위가 있고 무엇이 기관이 있다. 나는 그런 데는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번도 그런 데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서울대학이고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찾아갔지. 지금 내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 근데 내가 찾아가면 전부 다 바쁘다고 질질 내고 내가 한번 고려대학에 찾아갔다 그랬지. 어떤 가니까 총장실에 보니까 비서가 6명이 딱 앉았어. 야, 미국대하고 위하고 어떤 게는 비서들부터 다르네 이랬지. 그래서 물으면 무슨 실력 있는 교수 하나 추천해야 될까? 어디 실력 있는 그런데 실력 있는 교수가 있는지 인문학, 사회학이면 사회, 철학이면 철학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실력 있는 교수가 있는지 그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바쁘다는 사람들 뿐이요. 그건 내가 그랬어. 나오다 하는 원로 교수가 내 나이보다도 좀 60이 넓은 사람, 점잖게 생긴 사람들. 그랬지. 아니, 독일에 가서 베르네 자유대학도 보니까 총장실에 보니까 비서가 하나 있던데, 이거는 비서가 8이요. 이랬거든. 원래, 우징우징 광고이 좀 생깁니다. 광고이. 여하튼 그쪽에서는 그 6명인가 두 광고 잡을 필요가 없지만, 여하튼 광고를 좀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쪽에서 대학 공부를 하는 데서 인문학 학장을 하나 소개했는데 이녀 자식은 말이야 집에서 전화를 받더니 뭐라 어때 전화를 하고 나서 말이야 기다려봐 강강 무소식이라 가서 물어보니까 뭐지 어쩌고 하다 도망을 가지고 말하는 얘기야 만나기를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강풍을 잡는 학자들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선사는 없는 거예요. 제가 소련 연방 3개국을 바트해 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국어여고 양복이 듣고 그래고 여행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타는 버스에 한국인 3사람이 항상 타더라고 앞에. 리투아니아에서도 탔고 리투아니아가 그에서도 봤고 이랬어. 그 당시 많은 사람이었지. 연세대학 교수다 이게야. 교수인데 이거 뭐로 왔어 이렇게 하는 말이야. 자기들은 무슨 학문 교류를 위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다. 학문 교류 어디서 뭘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씩씩 걸어. 나도 대학에 차대리면서는 교류 신청하려고 대학에 돼 있는데 난 가서 말이야 인문대학 학과 본부 같은 데 가서 추천을 받는데 한 번도 한국에서 이런 교수들이 와서 추천을 받다 이런 소리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네루 대학을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총장이
소연이 가져간 메시지를 보고 당장 자기부터 만나겠다 했어요. 교수를 추천해달라는. 내가 이 대학의 교수 참 총장인데 이런 분이 왔다면 내가 먼저 만나봐야 되지. 무슨 교수가 먼저 만나보겠냐고. 자기만 이틀 후에 날짜를 잡아주면서 총장실에 몇 시에 오라고. 그래 이제 소연은 또 입이 이매가 착 벌어져가 왔지. 이제 하나 미팅을 성시했다고. 그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여러 떨떠름한 것들도 똑같이 개미의 같은 거 따라가 사진 찍고 그걸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번에 보니까 저 서울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왔다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내루대학에 그 사람이 내루대학에 발령을 받고 2년 동안 교환 교수로 가서 그 내루대학에서 그 강의를 학생들을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총장이 한 번도 안 만나준 거예요. 그렇게 이 교수가 총장이 누구랑은 아무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그 대학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거기 가서 이제 총장실에만 매달려 안 되겠다 싶어서 나 딴 데도 또 특별한 사람이 있냐고 이리 물었더니 뭐 인도에는 아는 철학가들이 많다더라. 힘들더라고. 왜 만나게 했는데 자기도 말이야 서울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왔는데 2년 동안 총장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런 사람도 아무나 안 만나준다더라네. 그 우리는 와서 그 이틀 만에 한번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서 만나주는데 이랬대. 그는 막 여기 있는 것들하고 불안한다고. 사람 안 돼. 불쌍한 것처럼 열리가 당겨갖고 지구를. 그러니까 야 지구. 그 사람 총장이 만나는데 옆에서 보더니 맞다더라네.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서 이분이 말이야 뭐 교수가 먼저 만나고 싶대. 그래 만난 거야. 모르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의 말은 매우 서글고 달콤해요. 우리가 환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냐고. 우리가 다 고쳐줄게 걱정 안지 말지 말고. 만난 사람들 제일 기분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비용 걱정하지 말라고. 비용 걱정하지 말고. 그죠? 거서라고. 그럼 돈은 또 꼬박꼬박 10원당 까가지고 다 나온 데를 받아. 뭐 여기 그 정신과는 그 의식과 가장 긴밀한 연기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지적을 해서 여러분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을 듣고 확인을 해보면 어떤 것에서도 그런 일에 자기들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사례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하나를 제시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 보고서에. 사례가 보고서에 어떤 보고서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가 접수됐다. 사례가 제출됐다. 이런 예가 하나도 없는 게요. 그렇게 그 귀신 고갈 노릇이요. 그러니까 귀신도 아는 게 아니고 저 아는 귀신만 알고 쟤만 알고 그러나 일반 사람 아무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똑같은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 생활에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두고 몇 차례 연구를 계속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일일이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든가 이런 걸 말 안 합니다. 저러다 또 잘 되겠지. 저는 어떤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일을 가지고 4, 5세기의 일을 계산해냅니다. 이런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같은데 딴 집안에서 자손이 부모 재산 모시를 안 오면 그거 호로자식이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부모 재산 모시를 안 오는 그게
참 귀신도 좋은 일이고 나도 맡기엔 좋은 일이고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일이겠지. 일찍 제 사무실 안 갑니다. 죽은 사람 일에는 제 개입을 안 해요. 그 만날 귀신한테 가서 요건 내가 잘 아는 귀신이고 이건 장모 귀신이고 요건 저번에 죽은 거는 장인 귀신이니까 좀 잘 봐달라 그래 부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끈데기가 있어야 부탁을 하는 거지. 내 장인이라고 특별히 잘 봐주고 뭐 장모라고 잘 봐주고 그럼 안 봐준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그렇게 안 하는, 개입을 안 하는 거야. 아예. 그 세계를 하나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삼매라 이래 되면 이 삼매가 뭔가 이걸 모릅니다. 삼매라는 무의식 상태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 무의식 상태를 넘어서면 무엇이냐 거기가 근본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업을 가지면 그 삼매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히 귀신 고관으로서 그럼 중만 되었다면 전부 삼매에 들었다는 거예요. 중만 되었다면 전부 삼매에 드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들은 한이 많은 것들이 애정이 많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중이 되거든. 엊그제야 한 나이 40년 때가 중대인데 그건 하지 말라고 여서도 얼마든 당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먹고 살 수 있겠는데 와 중이 되려냐고 이런 때는 부정약품 책임약사는 저 친구라고 안 됐다고 뭐라 샀더만 그 내가 하는 이야기가 큰 스님이 하나 자기를 받아주기래 간다고 그거 가서 붙어 머리만 깎아놓으면 어떻게 삼매에 들고 그걸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그건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내일 제가 여행 중에 태국은 잠시 들릴긴가 안 들릴까 모릅니다만 내가 태국에 들리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현대 불교에는 부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듣고 이 현대 불교가 들으면 기절초풍을 할 일이지만 부처가 죽은 1000년 후에 이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경전은 지금 같으면 이 불교 학자라는 사람들 아니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 동국대학교 역경에 있는 곳에 가면 그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만 하지 아는 소리는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돈놈들 뿌이요 그 있는 것들은 그 역경은 원장 이사도 나는 무엇이 연구를 하고 대단히 무엇을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어떤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이 예수의 성경이 예수가 죽은 몇백 년 후에 바울이라는 한 그 성경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불교의 경전도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부처의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부처가 죽은 지 900년 후에 태어났고 그리고 900년 후에 태어나더라도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있는 일을 우리가 100년만 지내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데 다 까먹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잊혀진 문자 속에 있는 일을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근데 저도 처음 깨달음을 얻고 많이 쏘은 거는 좀 희한한 말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쏘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말들이 그 기대돼서 말하는 내용이라 아차 요놈들이 장님이구나 말만 듣고 앵긴 것이지 절대 이들 배운 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무시하고 막 들었대. 이제 그때부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기회를 주었더니 내가 한마디 하면 지우도 한마디 하고 말이요. 가슴으로 부처에다 팔고 말이요. 당신은 부처만은 못한 사람이야. 저 보살 정도 경겨야 돼. 심판을 이루려고.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쏘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입장을 두고 모든 중생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듣는가? 바로 이런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불교를 통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처의 가르침과 접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 용수라는 사람은 부처의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은 사람도 아니고, 진정한 어떤 제자도 아니었고, 그냥 옆에서 글쟁이야, 글쟁이. 글쟁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 동원해서, 나는 어디 가서 읽어보면 누가 이래서 수보리아 사서 저는 할 일도 없었던 것 같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요새 말로 이런 비행기도 없으니까 어디 말 타고 또 사람 구해야 되니까 못 뛰고, 말도 미기해야 돼. 그걸 아침에 그지. 말도 대시 타고 다니려면 대마리가 가거든 밥만 얻어먹는 것만 하는데 말미까지 얻어먹이려면 쉽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갖고 들으려면 없고, 그러니까 수고리야, 네 혼자 들으라. 이래서 그랬는 건 모르겠다, 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 그렇게 인간은 상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거짓과 접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여러분들은 날 만나기 전에 많은 거짓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 어떤 사전에서도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뜻이 제대로 밝혀진 건 없어요. 나는 세계의 어떤 사전에서도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행복을 얻는가, 이런 걸 규명하는 사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딱 지적한 사전을 못 봤어요. 뭘 진리라 말하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그걸 이렇구나 딱 읽어본 사람은 손뼉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딱 발목을 뚫으면서 그것을 할 만한 그런 해답을 제시한 사전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사람은 사전 놓고 모르는 소리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모르는 소리를 해도 되는 그런 위험한 직업을 가졌으니까 1000만원 되는 월급. 이사마이 니는 아는 소리만 해야 되니까 니는 2만원 있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어떤 도서관, 대학의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 학장이라는 걸 소개해주고서 그랬어요. 당신 내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할 때. 그때 또 200불 받는데 10년 전에 우리나라 돈 20만원. 그래서 당신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받는데 그랬어. 돈을 너무 많이 빚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돈을 작게 받는 기다 이랬어. 왜냐? 날마다 거짓말만 하면 되는데, 그 거짓말 하는데 미쳐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뭐라고 거짓말 하는데 그것도 돈을 많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에 벗는 거예요. 나는 3,000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맨날 아는 소리가 하니까. 그럼 밑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떳떳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 차이는 그겁니다. 우리가 거짓과 진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을 진실 속에서 살고 싶고, 진실 속에서 찾고 싶고, 진실 속에서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어떤 세력을 확보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걸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고 사회의 어떤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많이 좋은 학교를 나왔다 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배웠고 그 배운 사람의 지식이 과연 자신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10월에는 좀 북경에 가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가 1년 이래 놀아놓은 좀 건질건질하고 요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내 하나라도 빛을 봐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침체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한 사람이 뛰어나가지고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도장 2, 3마리 도장 찍어가지고 인증서 받아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총장 인증서가 더 내가보다 10배, 20배 오르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성이나 그 인정한 자의 가치성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서 인정을 했느냐, 이걸 갖다가 이 시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아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안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 참, 내게 있어서 그 대답을 하라는 것은 참 어려운 대답이에요. 왜냐? 지금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자아를 갖다가 딸을 좀 가해를 씌우고 많이 가르치는 것은 시집 제대로 한번 보내보겠다는 거고, 단 포부 하나가. 그 다음에 아들 하나 그 가해를 10군데 20군데 보내면서 그 매달리는 것을 그 어떻게 한번 출세 한번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까지 내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는 현 사회의 인정서를 필요로 합니다. 대학은 바로 사회 진출의 관문을 통과하는 인정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기가 찬 거예요. 저기에 가면 사람을 베리는데 저 베리다, 공개적으로는 베리다 그랬습니다. 배웠다 이러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면 베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서울에 있는 회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가면 전화를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전화를 하고 간다고. 일찍 갔느냐? 그걸 간다. 5시에 돼서. 와, 전화를 했느냐?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말이야. 니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너무 신경을 안 쓴다 그래. 그래서 한 개 듣고 한 개 흘리비치 이렇게. 저도 막 어머니 마이로 신우들 마이로 그냥 그렇게 하고 키우면 신우들 잘 키웠던데 그럼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야, 무슨 소리 하냐 하더라네. 야, 무슨 소리 하냐고. 신경을 써야 시집 하나를 똑바로 보내지 이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직 그 노부모는 노인네는 고생을 덜 해가지고 좋은 시대에 나서 고생을 덜 해가지고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신랑 보거든. 만나거든. 내가 안 만나도 이러다는 큰 불이 되겠다고 그만 적고 집에 들었을 낀께네. 당신 말이야 코앞을 생각하지 말고 월급이 없는 거 500만원 600만 내 손에 통장 길 놓고 그러라고. 나도 이제 돈 좀 쓸맛 좀 쓰고 요리하려면 500만원 가지고 부족했을 아버지 일 안 하면서는 예금도 좀 쓰고. 나도 그걸 몰랐다고 자식을 잘 키워야 되지. 예? 그리 신랑한테 먼저 말로 하라 했어. 그렇게 집안이 편안하면은 신랑은 코트 치러 간다고 젊은 사람이 말이야. 회사에 큰 회사에 부장급인데 콜프 치러 되는데 되지. 부모는 70이 돼가지고 막 자와요 끌고 그랜저 끌고 되지. 돈 걱정 안 하죠. 그러니 그만 자식 타령만 하는 게라
손자 그 쬐끔 봐주는 그거 세게갖고, 그 국민학교 갔다 오면 밥 차리지, 그거 불평을 하는 거지. 그래야 또 돈이 나오는 거 알지, 어떤 민의 손에서. 그래서 아주 고생할 때 내가 그러니까네, 그걸 갖다가 얼리 그서냐. 그러니까네, 3년 후에 뭐 시작해도 배워놓은 기술을 나는 녹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네. 그래야 현실을 봐야 되지, 현실을.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그 현실에서 크게 성공은 못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입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손해를 안 입어야 그 인생의 가는 실패적이 아닐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갖느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현실에 대한 이해의 능력. 너 말만 믿으면은 거짓말쟁이는 항상 해. 똘빠리 의사들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진짜 의사는 고치는 병이 별로 없어. 니도 경험해보면 나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좀 인정받는 것도 나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 많이 찍이고 왔다 이렇게. 그게 그 솔직한 말이야. 나는 성철이가 죽을 때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영 도둑놈같이 생겨가지고 시커멓게 도둑놈같이 생긴 게 그래 두 마디는 옳은 말하고 죽었대. 나는 너무 거짓말을 해서 뭐 무한구천 지옥에도 못 가지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맞아. 얼마나 평생 거짓말 많이 했네. 그 사람 부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부처가 보고 지보고 중대가 했나. 부처 상관없어. 지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서 중댕기야 머리 깎고. 지가 배운 것도 없고 일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장계 가지고 말이야. 딴 사람들은 다 그래도 머심을 살더라도 제 처자식 그 장계까지 가는 것 같아. 딸이 있다 사는 거 보니까 성철이가. 그래갖고 무책임하게 말이야. 다 지가 보호하고 보살펴야 될 사람들을 팽개치고 그지라고. 그런데 그건 지옥에서 누가 오라고 했어? 그러고 또 내가 그 사람이 참말한 거는 맞아. 그래도 가르침 중에 이런 건 있어. 강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 강이고 물은 물이지. 어디 뭐 강물을 갖다 놓고 태평양 물이라고 하면 그 누가 믿으려겠어? 낙동강 물은 싱거운데 태평양 물은 짜와 뭐 포가 나. 이 소금 탔는 거 안 탔는 것도 감미 잘하는 놈은 알아비래. 이 소금을 갖다가 얼마나 잘 그 말이 그렇지 짭짤하게 그 나오는 기가.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침이라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요. 그렇게 세상에는 끝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그 문제에는 모든 가르침이 다 그 속에는 있기 마련이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이게 자기에겐 제일 좋은 가르침이에요. 알면 좋으니까요.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항상 이런 말 하면서 참 편하다고. 뭐 시끄러운 동네인데 말이야. 옛날 보면 여기 기차가 뒤에도 골목에 시끄러운 동네인데 조용해. 여야 서너씩 있지만 낮에 보면 만날 이거 사람 오는 사람이 이렇게 이놈 배를 갖다 쑥 내놓고 혼자 코롱하고 누웠거든. 할 일을 나왔자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일어나서 나도 뛰대고 싶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에너지 소비만 한다고 누웠는 기라. 듣고 하니까 그렇게 척척 산주니까 누가 막 백금은 내놓고 누가 있어. 그거 보는 사람도 없고. 그게 내가 하는 말이 그게요. 누가 시비 와서 시비 언님이 있나? 그게 마음껏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 대해서 애착을 거스지 말라. 사람들이 계산을 해. 요거한테 내가 얼마가 내가 자식이 있는데 가오겠지. 계산을 되고 다 부지하고 이렇게. 그 계산 때문에 한번 엉키면 안 갈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치울 때 너무 안 바라면 돼. 그러고 간단하게 그냥 너희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너희 자신을 보여주어라. 나는 내 딸이라는 걸 너 얼굴에 간판에다가 물려주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 할 일은 너가 다 그 다음에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이 필요 없다 이러면 그만이야. 그것도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막 그래 해주면 돼. 오늘 뭐 오래간만에 좀 강의를 해보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또 1시간 좀 넘었네. 뭐 질문 들어온 거 없나? 있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 라드라는 사람이 보낸 글입니다. 당신께서는 전 세계에 걸친 종말의 조짐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을 변화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최상의 부처에 관한 징후를 찾지 않으십니까? 물론 오로지 이 부처의 말의 힘만이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따라서 세상은 화합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창조자께서 약속된 자를 보내지 않고 하늘에서 별들을 떨어뜨려 산과 바다를 물결치게 하는가? 이것은 그의 길도 결코 아니었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나도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에 의해서 자신을 만들어 갖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태 속에 있는 일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상대의 모태 속에 있는 일이 뭘 달랐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도 한영받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오직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먼 훗날까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폴란드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깨달은 자라면 제 앞에 나타나셔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께서 열애라 한다면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셔야만 합니다. 네 질문은 매우 좋은 것들을 예를 들어주었다. 그렇다. 내가 만일에 열애라면, 진짜 열애라면 네가 알고 싶어하는 세계의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네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과연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네게 주고 싶다면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내 임의대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너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